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예술의 전당에 매그넘 인 파리 요거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위험한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한번 갔다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이라 바람만 오지게 불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래도 전염병 때문에 그러겠죠? 참고로 오늘 컨텐츠는 그 카메라보다 훌륭한 폰카로 제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확실히 그 폰카로 녹화하니까 들고 다니긴 되게 편하네요. 역시 카메라보다 폰카가 짱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오늘 문 연 거 맞나? 문 닫았나? 오 마이 갓! 정기 휴관이다! 헐 대박 휴관이야. 아니 어쩐지 사람이 너무 없더라. 없어도 좀 적당히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냥 와이프 심부름하러 뭐 무슨 빵 사오라는데 빵이나 사고 다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결국엔 다시 왔습니다. 그때보다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오늘은 하는 날 맞나봐요. 자, 이렇게 힘들게 관람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사진 촬영이 허가되어서 편하게 사진을 촬영하면서 관람을 할 수 있었어요. 전시는 파리 연대기라는 주제로 193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파리지행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여러 초상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파리 패션의 매혹이라는 주제로 패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본 전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관까지 따로 배정하며 관객을 맞이했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할 수 있고, 전시의 표지를 장식한 로버트 카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또 엘리엇 어윈 또한 본 전시에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분량이 아니라 그의 사진이 주는 묵직함도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유머도 함께 남아 있었죠. 사실 본 전시의 주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그넘의 사진을 보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지만 파리라는 특정 도시에 대한 비하가 지나쳐서 때로는 숭배라고 느껴질 정도로 텍스트들이 조금 과했습니다. 파리에는 과거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시절의 낭만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현대의 시점에서 파리에 가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은 에펠탑과 바토무슈의 매캐한 기름 냄새, 그리고 메트로 곳곳에 남겨진 지릿한 소변내와 팔찌를 걸고 돈을 달라는 잡상인들 뿐이어서요.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겠죠. 도록을 보다 보니 괜히 심통이 나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브레송의 사진의 경우 특별관인지 삼관인지 그런 이름으로 별도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관의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 전혀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장도 찍지 않았는데요. 전시관 내부는 상당히 어두웠고 액자 하나하나마다 조명을 하나씩 별도로 설치해서 상당히 성의가 돋보이는 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시된 사진 중에 90% 이상은 이미 제가 너무 많이 봐왔던 상당히 익숙한 사진들이었지만, 인화되어 액자로 걸려있는 사진을 보는 것은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세인트 라자르역 뒤편 유럽광장, 우리에게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진 사진도 실제로 인화되어 액자로 걸려있는 것은 처음 보았고요. 무엇보다 전시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파리의 어느 수영장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가운데 가장 상단에는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수면을 향해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브레송은 수면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을 많이 촬영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거는 검은색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해변 사진일 것입니다. 아무튼 수영장 사진의 구도적인 완벽함은 기하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브레송인 만큼 더 말할 게 없었고요. 그 사진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체가 나오는데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만 뒤를 돌아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면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나머지 남성들은 등 쪽을 보여주거나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신체 일부가 잘려 상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단에는 남성들의 다리가 보이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리만 봐선 성별이 파악이 되지 않는데, 아무튼 사진에서 여성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피사체는 오직 한 명이었고 그 피사체만 카메라 쪽을 향해 있었어요.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도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사진이 대단한 것은 가장 상단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 포물선의 정점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완벽한 다이빙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지만 이 또한 결정적인 순간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사진전 관람을 마치고 홀린 사람처럼 역시 아트샵에 들려서 도록도 사고 영혼의 시선이라는 에세이집도 샀습니다. 불회성 관련된 서적만 몇 권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 두세 권 더 사면 국내에 정발된 서적은 모두 구입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책은 이 책인데요. 사실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에세이들은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의 서문일 것입니다. 서문을 오랜만에 인쇄된 활자를 읽어봐서 상당히 감상이 남달랐는데, 동영상이 다소 루즈해지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소절을 들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사진이란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건의 의미에 대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표현하는 시각적으로 구성된 형태의 엄밀한 구성에 대한 짧은 순간에서의 동시적 인식이다. 중략하고요. 나에게 내용은 형식과 분리될 수 없다. 형식이란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구체적인 것이 되고 전달 가능한 것이 되는 엄격한 조형적 구성을 뜻한다. 사진에서 이러한 시각적 구성은 조형적 리듬에 대한 자발적인 느낌의 산물이다. 불회송의 사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로버트 카파로부터는 다소 비난을 받아야만 했죠. 다만 불회송의 서문을 읽을 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서문의 일부만 발췌해서 진위를 왜곡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 조명을 쓰면 안 된다든지 배를 깔고 들어놓으면 안 된다든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를 발췌해서 본인이 꼰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불회송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불회송은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나는 한 가지 사진에 대해서만 길게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사진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 사진을 뜻합니다. 불회송이 평생에 걸쳐서 찍어왔던 그런 사진을 뜻하죠. 그러나 선전용 카탈로그의 사진에서부터 수첩석 빛이 발해가는 감동적인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른 많은 분야의 사진들이 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사진 전반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하지는 않았다. 아시겠죠? 불회송이 말하는 것은 그가 촬영하던 장르, 즉 거리사진 또는 기록사진이라고 표현되는 한 장르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회송이 모든 장르의 사진에 대한 평을 한 것은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죠. 전시는 2월 9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